네, 2020년 7월 29일 저녁 이정훈입니다. 제가 상당히 중요한 연설 두 가지를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링컨 도서관에 가서 중국 공산당 붕괴 선언, 중국 공산당 정권 붕괴 선언을 한 연설문 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정홍원 선생님이 대국민 호소민을 발표한 7월 24일 날 두 가지 건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걸 좀 뒤늦게 발견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폼페이오의 중국 공산당 전복 선언입니다. 이 굉장히 큰 뉴스인데 우리나라 언론은 그냥 쓱 지나갔어요. 저도 깜빡 놓쳤다가 경기대학교 조성환 선생님 교수님하고 대화하다가 아 그렇구나 하고 다시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좀 있습니다. 7월 23일 캘리포니아주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중국 공산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는 중국을 중화인민공화국, Chinese People's Republic, CPR이라고 하지 않고 Chinese Communist Party, 중국 공산당, CCP로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을 President C가 아닌 중국 공산당 총석인 General Secretary C, 중국 공산당을 줄이면 중공이죠. 우리가 냉전 시대 때까지는 중국을 중공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수교를 하면서 중공 대신에 중국을 불러줬는데 미국이 다시 지금 어쨌든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일시적일지 어떨지 모르지만 중국이 아닌 중공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얼마 후에 우리도 중국을 중공으로 부르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폼페이오는 이 연설을 하면서 먼저 이제 미국의 백악관의 안보 담당 국가보좌관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중국에 대한 연설을 했고, 그때 그분이 얘기했던 건 이념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 FBI 국장이 중국의 스파이 활동, 에스피오니지, 간첩 활동에 대한 연설을 했고, 바 법무부 장관이 중국과의 그 경제 문제,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가져간다든지 무역 갈등 이런 것들 얘기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본인이 연설하게 됐다고 하면서 이거는 중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하는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맹목적인 포용을 거부해야 된다. 중국의 집권 세력인 중국 공산당에 맞선 중국 국민들에게 미국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자유세계가 공산주의 중국을 바꾸지 않는다면 중국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들, 미국의 장관이 이런 식으로 연설하리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냉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이게 지금 미국의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분위기고요. 문제는 민주당도 지금 트럼프하고 맞서고 있고 대통령 후보를 따로 내세웠지만은 중국 때리기는 같다는 겁니다. 미국의 상하원 모두 거의 만장일치, 100% 만장일치로 대중국 결의안을 내고 있습니다. 세계의 자유국가인 우리는 중국의 행동이 우리 민족은 미국 사람들이겠죠. 우리의 번영을 위협하기 때문에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중국 공산당의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된다. 공산주의자는 항상 거짓말을 한다. 그들이 말하는 가장 큰 거짓말은 감시당하고 억압당하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14억의 중국인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것이다. 네. 영어로 하게 되면, 영어 잘 못하지만 Communists almost always lie. The biggest lie that they tell is to think that they speak for 1.4 billion people who are surveilled, opposed and scared to speak out. 네. 이렇게 강력한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거를 미국이 신냉전으로 갔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네오콘이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이게 미국의 대세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크게 판단 미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폼페이오의 연설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피터 윌슨이 폼페이오를 소개하는 걸로 시작됐습니다. 폼페이오는 또 캘리포니아 출신이래요. 오렌지 카운티, LA에서 가까운 곳이죠. 거기 출신이고 파운틴 밸리에 있는 로스 아미고스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공부는 잘했고요. 운동도 잘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 포인트, 뉴욕에 있는 미국 육사로 가서 1등을 했습니다. 최우수 생도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미 육군에 들어가서 대위까지 복무하고 나왔습니다. 웨스트 포인트에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 육사도 그렇지만 대위까지 의무 복무를 해야 됩니다. 학비가 공짜인 대신에. 그리고 나서 하버드 로스쿨 법학대학원에 가서 법학 리뷰의 편집장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하버드 로스쿨의 로 리뷰라고 하는 그 잡지라 그래야 되나요? 뭐 학술지의 편집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편집자 아무나 못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로 이 편집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윌슨 주지사는 이렇게 시작을 먼저 자신이 연설을 했는데 닉슨 대통령의 모비에는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한 취임사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예는 평화 메이커라는 칭호라고 시작된답니다. 그리고 중국을 미국과 서구 세계에 개방한 것은 닉슨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평화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닉슨 대통령의 노력과 희망이 충족되었는지 또는 훼손되었는지 우리는 평가할 의무가 있다. 바로 그러한 자리를 닉슨 도서관 이 자리에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폼페이오를 소개합니다. 폼페이오는 등장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크리스 닉슨, 트리샤 닉슨, 줄리 닉슨, 아이젠하워 같은 사람 이름을 거론하는데 아마 닉슨의 뭐 일가족이거나 뭐 가까운 가족이겠죠. 그분들이 거기 오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닉슨이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끌어낸 것을 비판하는 자리인데 그분들을 왔는지 오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오신 것을 인사를 하면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의 저희 목표는 이 모든 것을 미국 국민들을 위해 정리하고 미국의 위협이, 중국의 위협이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자유, 그리고 정말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라고 서두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49년 전, 그러니까 1971년이죠. 키신저가 핑퐁 외교를 했고요. 미국 타쿠소 수단이 중국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키신저가 비밀리에 파키스탄 통해서 베이징에 들어가서 이제 중국과 처음 거래를 트고 그 이듬해 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주교 장막을 걷어냈죠. 그래서 그러한 방문이 중국과의 교류가 밝은 미래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러한 비밀 교류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세계와 한 약속을 어겼고 우리는 코로나로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홍콩과 신장이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민중 탄압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있다. 일가를 가한 다음에 미중 수교 후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중국의 진화를 제안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시진핑이 꿈꾸는 중국의 세기가 아니라 자유로운 21세기를 누리고 싶다면 중국에 대한 맹목적인 포용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버려야 한다. 똑같은 얘기를 김정은이 꿈꾸는 북한의 세기가 아니라 북한의 한반도가 아니라 자유로운 한반도, 자유로운 21세기를 누리고 싶다면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포용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낡은 패러다임을 버려야 한다. 이 얘기를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나요? 우리 장관은, 우리 외교부 장관은, 우리 통일부 장관은. 자유세계는 새로운 독재 국가를 이겨내야 한다. 새로운 독재 국가는 중국입니다. 이렇게 강한 연설을 했습니다. 50년 전에는 닉슨이 옳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1967년 닉슨은 자신의 미래 전략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중국을 영원히 바깥에 둘 수는 없다. 우리 목표는 중국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닉슨은 중국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고 포용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폼페이오의 주장이죠. 지금 우리도 2000년부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그 이전부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대북 포용 정책, 해병 정책을 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꾸역꾸역 밀고 나갑니다. 북한 핵 개발을 저렇게 했는데도 왜 이거를 폼페이오처럼 전환선언을 못합니까? 폼페이오는 우리는 중국 국민들에게 팔을 벌렸지만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를 착취하는 것만을 보았을 뿐이다. 똑같죠. 북한에 적용하면. 우리는 대만에 있는 친구들을 소외시켰으나 그들은 활발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 네, 미국의 통렬한 반성이네요. 우리가 소개시킨 거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쪽에 내려오면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잡아서 북한에 보내줬습니다. 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정권의 경제적 특별 대우를 해줬는데 그들은 중국에 진출한 서방 기업들에게 인권 유린에, 중국이 가하고 있는 인권 유린에
침묵하라는 입장료를 내게 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북한에 최애국 대우를 해주고 먼 걸 다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갔다 와서 북한이 가하는 압박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침묵을 강요당했었죠. 그 얘기하면 안 돼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봤으니까. 닉슨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의 세계를 개방함으로써 언젠가 중국의 프랑켄슈타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 봉착했다. 네. 북한이 대화가 된다 그랬는데 결국 거짓말 많이 했고 프랑켄슈타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인정을 안 하고 있죠. 특히 문재인 정권은. 이유가 무엇이든 오늘날의 중국은 국내에서는 중국 안에서는 점점 더 권위주의적이고 다른 곳에서는 자유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드러내고 있다. 제가 바로 이 전 시간에 중국의 그 패권주의 말씀드리면서 지금 조공체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국이 1대1로 주변국들을 중국 중심으로 모으는 게 바로 개서적 이 서해를 두고 중국이 중심 국가고 그 옆에 있는 한국이나 이런 나라는 그 밑에 국가에서 쭉 똘마니로 만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끌고 나가는 꼼짝 못하게 하는 조공체제를 강요하고 있는 거죠. 조공체제. 제국주의를 하기나 힘이 딸리니까 조공체제를 하는 거죠. 나는 몇 주 전에 중국의 양재 상무위원일 겁니다. 국제문제 담당하는 만났는데 그는 과거 중국 공산당이 했던 수많은 헛소리만 계속 하더라. 이젠 중국 공산당원들하고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브라이언은 보좌관이 설명했듯이 중국 공산당 정권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권임을 명심해야 된다. 시진핑 총석이 제너럴 세크레터리 C는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정한 식mon자이다. 네, 이미 파산한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국가의 붕괴로 실패한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공산주의자일 뿐이다. 야, 이런 얘기 우리 대통령이 할 수 있나요? 북한 평양에 가갖고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런 연설 말고요. 김정은은 실패한 공산주의를 따는 그런 이데올로기 추종자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죠. 중국 공산주의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 지도자들의 말에 근거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근거로 대응하는 것이다. 즉 공산주의자의 말을 듣고 그들을 평가하지 말고 그들의 언행,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거 보고 판단해야지 북한이 말로 번지르르 하는 걸 보고 그걸 믿고 따라가겠다.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딱 거기다 할 얘기를 여기다 했네요.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취급할 수 없다. 대한민국도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취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죠. 중국 공산당 지원 회사와 거래하는 것은 캐나다 회사와 거래하는 것과 다르다. 화해가 대표적이다. 화해는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었기에 우리는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우리는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인 회사원들이 약간의 돈을 벌고 지식을 쌓기 위해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우리의 지적 재산권, 우리의 정보를 훔쳐가기에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가끔 여기 왔다가 이북으로 가는 탈북자들이 뭔 사람인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죠. 옛날 이수근 사건도 있었고 뭐 위정 간첩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죠. 위정 간첩은 한참 있는 겁니다. 인민해방군은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다. 정상적인 군대는 국민을 지키는, 국민을 보호하는 건데 그게 아니다.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의 절대 통치를 지켜주고 중국 제국을 확장하는 것이 인민해방군의 목적이다. 때문에 미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 제가 몇 차례 얘기했던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폰업을 해왔다. 그리고 중국의 우주 굴기를 꺾기 위해서 미국은 우주군을 창설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완전히 구별되는 역동적이고 자유를 사랑하는 중국 국민들을 참여시키는 그러한 정권을 만들고 그들에게 힘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박수를 받고 끝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중국 공산 정권을 붕괴시켜서 민주 정권을 만들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중국을 평화적으로 이끌게 만들도록 하겠다는 대중국 공산당 전복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보도 선언이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 바 법무부 장관, 레이스, FBI 국장들이 계속 중국의 대중국 전략을 발표했는데 우리 언론은 크게 보도 안 했네요. 연합뉴스가 크게 안 하면 잘 모르죠.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우물하는 개구리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햇볕 정책을 하려고 하는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하고 이인영 씨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왜 우리는 북한을 솔직하게 못 볼까요? 왜 솔직하게 보는 지도자를 뽑지를 못할까요? 우리 국민 옛날 교육부 뭐 관리가 우리 국민을 뭐라고 했다고 뭐 그분 해임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건가요? 자, 전 또 하나의 연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 날 정홍원 박근혜 정부 때 총리를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뭐 조갑제 TV, 송국권의 혼술, 펜앤마이크 등 몇 개의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이 됐는데 대국민 호소문 24분간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국가안보, 경제, 외교, 정치, 경제 8개 분야에 걸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했죠. 저는 정홍원 총리를 이분이 이제 퇴임하신 다음에 한번 식사를 같이 했었어요. 사람은 조용하신 분인데 학교 선생이 원래 첫 직업이었대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조금 그때 제가 들은 거 같고 조금 찾아보니까 저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 옆에 인왕산이 있잖아요. 그 인왕초등학교에서 교사를 처음 했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집안이 좀 어려워서 경남중학교를 나오고도 경남고등학교를 못 가고 거기 사범학교를 갔답니다. 그래서 선생이 처음 됐는데 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갖고 야간으로 성균관대학교 법대를 다니면서 공부해서 사시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검사 생활을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직을 거쳤죠. 그래서 입지전적인 면이 있는 분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분들이 막 과격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차분하신 분인데 이제는 너무 답답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현 정권 3년 동안 무엇을 한 것으로 기억되면 무엇이 업적으로 떠올려지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북핵을 포기시키겠다는 대통령은 그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고 정권척이 세계경제 호황 속에 역주행한 경제로 21년 만에 최악의 청년 실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현 경제 상황인데 그리고 국가 영웅 백선엽 대장이죠. 을 무시하고 몹쓸 짓 한 자는 예언한 나라가 됐다. 몹쓸 짓 한 자는 누군가요? 말 안 하겠습니다. 북의 남침으로 세계 최빈국이 됐다가 지난 반세기 세계가 6.6배 성장하는 동안 350배 성장해서 세계 10위권으로 치솟은 가슴이 저미도록 자랑스러운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상식도 윤리도 법도 경우가 없는 나라, 힘이 정의가 되는 나라, 민생 파탄의 나라로 추락하게 만든 게 누구냐고 이분이 묻습니다.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게 하면서 검찰을 지금 마구 약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고검장들한테 뭐를 하고 그럼 나중에 공수처도 그렇게 약하게 할 건가요? 공수처는 아주 강하게 갈 겁니다. 진짜 그건 진짜 북한의 국가보위부 같은 조직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장난을 치는 정권은 안 되죠.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은 또 왜 그냥 넘어갑니까? 윤미향 정의연 사건도 넘어가죠.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시장 사건, 라임 사건, 옵티무스 사건 이거 다 이분이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민생 파탄과 안보 위기, 국정 실정을 확실한 목소리로 거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총리 지낸 분으로서는 상당히 하기 힘든 얘기를 해주셨죠. 저는 다른 총리들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걸로 아닌데 왜 이런 용기 있게 행동하시니 못하는지 좀 답답합니다. 정권의 폐악과 잘못은 오직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의해서만 교정될 수 있다. 민주주의적으로 하라는 거죠.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생 파탄 초래를 확실한 목소리로 거부하고 사회 지도층과 국민 각자가 그 위치에서 구국의 목소리를 드높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폼페이오 연설을 보게 되면 세계를 이끄는 미국이 저런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죠. 북한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도 지금 검찰을 저렇게 때려잡고 감사원 이제 탈핵 문제 갖고 감사원하고 한판이 붙을 겁니다. 최재형 씨하고. 최재형 씨가 제2의 윤석열이 될 겁니다. 지금 윤희 영원인가 국회의원은 벌써 그분의 동서까지 걸으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전쟁입니다, 이거요. 한번 제 방송 봐주시는 분들 폼페이오 연설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홍원 전 총리 연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된 게 저는 기자를 구속하고 잘 되는 정권을 못 봤어요. 되게 무너집니다. 그 이동재 기자를 구속하도록 스타트를 끄는 게 민원연인데 민원연의 대표가 방송심의위원회인가요? 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됐더만요. 그러니까 민원원하고 정부하고 한통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검언유착이라는 하나의 공작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거의 다 드러났는데 그냥 얼버무리고 가는 거죠. 네. 그리고 계속 북한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핵
핵 보유국 선언을 했는데 아니 우리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 파괴까지 하고 다 했는데도 근데도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니 웃기는 거죠. 그런 대화를 하겠다고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에 임명장 주면서 그분이 이제 부인은 돌아가셨고 외손주가 왔는데 그 외손주가 이쁘다고 대통령이 거의 무릎 꿇는 자세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이 보기엔 좋지만 국가는 무슨 꼴이 됩니까? 네? 포용 정책을 했다가 실패한 포용 정책을 했던 사람이 박지원 씨인데 저는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주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가셔가지고 대북 포용 정책은 실패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속인 거는 북한이다. 이런 명연설을 하시기를 정말 고대합니다. 불가능할까요? 모르죠. 이제는요 북한 노동장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권을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걸 역행해서 가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대한민국은 리퍼블릭이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이렇게 갑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갑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좀 위태위태하다고 봅니다. 한번 이 세상 변화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정홍원 총리의 시국 국민호소문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중국 공산당 전복 선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되시는 분은 영어로 뭐 페이퍼도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되고 뭐 요즘 구글로 긁어서 번역하면 금방 그냥 보십시오. 세상이 어떤지 알아야 우리 위치를 잡습니다. 감사합니다.